네, 안녕하세요. 산업의 기초, 엔터 레저. 오늘은 엔터 레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엔터 레저 산업, 뭐 요즘 관심 많죠. 요즘 관심 많은데, 이 엔터 레저 산업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매매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. 어렵지 않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, 그리고 이제 뭐 내용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많지 않을 거니까. 시청하시면서 이제 뭐 잘 이해가 안 된다, 이해 안 될 것도 없으실 텐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돌려보시고,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뭐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또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엔터 레저 산업, 산업 기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살펴볼 건 엔터 산업 먼저 살펴볼게요. 엔터 산업,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.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. 미디어 컨텐츠, 미디어 컨텐츠. 쉽게 말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, 그리고 플랫폼 컨텐츠, 플랫폼.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여러 사용자들하고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우리 엔터 산업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 영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영화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드라마, 웹툰, 광고 모두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세계 무대에서도 쟁쟁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들이죠.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다들 아시죠?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,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,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또 말 안 할 수가 없죠. 오징어 게임. 넷플릭스라는 이제 넷플릭스가 뭐 여기죠. 플랫폼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인데, 넷플릭스 넷플릭스라는 OTT 회사는 지금 뭐 세계에서 첫 번째 넘버 원을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,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에서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1등을 하고 뭐 지금 뭐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하고 있죠. 다른 뭐 수많은 드라마 컨텐츠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죠. 지켜내고 있을 만큼 우리 K 미디어, 우리나라의 드라마 기술이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시켜 보이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었고, 그리고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K 좀비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또 좋은 성장을 내고 있었던 게 현재 우리 드라마 시장의 현황이다. 그리고 뭐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특히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지금 1등을 하고 있죠. 1등을 하고 있고, 또 이제 미디어 컨텐츠 분야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, 히트한 웹툰이 있으면 굉장히 상품성 있고 탄탄하게 기획되어 있는 웹툰이 있으면 그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그 웹툰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. 그만큼 연계가 바로바로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생각을 한다면은, 이 미디어 컨텐츠 분야도 앞으로의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게 또 이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뭐 주가 흐름 같은 게 또 아주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광고 산업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광고도 특히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. 뭐 삼성의 컨티브 캡티브 효과를 이제 받아서 내고 있는 뭐 제일기획이라는 기업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자주 다루죠. 자주 다루고 또 좋은 결과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제일기획 같은 종목도 있는데, 어쨌든 우리 미디어 컨텐츠 분야는 뭐 크게 영화, 드라마, 웹툰, 광고로 나눠지고,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뭐 여러 기업들, 뭐 제이 콘텐츠라든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, 그런 기업들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큰 맥으로는 이제 플랫폼 콘텐츠가 있습니다. 플랫폼 콘텐츠가 있는데, 에, 또 우리가 또 다들 알고 계실 뭐 4대 기획사, 원래는 뭐 3대 연예 기획사였는데
지금 뭐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하이브라는 기업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기존의 3대 기획사로 불렸던 뭐 YG, SM,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기업들이 여기 플랫폼 콘텐츠에 속하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플랫폼 콘텐츠에 속하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OT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뭐 CJ ENM이라든가 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도 있죠. 아프리카 TV.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콘텐츠에 들어간다. 엔터 산업은 크게 미디어 콘텐츠.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가 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고, 그 만들어진 콘텐츠를 소비자와 같이 이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콘텐츠로 나누어진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NFT, 대체불가 토큰이죠. 대체불가 토큰 NFT, 대체불가 토큰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콘텐츠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또 이 NFT라는 옷을 입고 이 테마를 입고서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,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앞에서 제가 또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,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방탄소년단이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.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방탄소년단의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, 그래미 어워드 수상 후보 2년째 들어가고 있고, 미국 내에서 인기가 우리 그 국내에서의 인기 못지 않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 더 뜨겁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, 그런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K-팝을 이제 우리의 하나의 장르로, 하나의 그 뭐랄까요, 하나의 그 대표성을 지니는 음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. 이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고, 컨텐츠 분야에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기생충 같은 영화라든가 오징어 게임 같은 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그 큰 흥행을 일으켰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이제 뭐 에미상 수력이 뭐 유력하다 뭐 그런 걸 가져와 봤어요.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, K 드라마, 그리고 이제 뭐 앞서 기생충 같은 K 무비, 하나의 장르로서 이제는 급부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엔터 쪽, 뭐 컨텐츠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방탄소년단, 뭐 기생충, 오징어 게임 단편적인 하나의 그 성공 사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좀 달라요. 우리가 엔터 레저 산업, 특히 엔터 산업을 바라볼 때는 조금 달라요. 한두 개 작품이 흥행했다가 아니고 그 작품이 흥행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. 이게 뭐 형태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무형의 자산인데, 무형 자산으로서의 그 우리 엔터 컨텐츠 분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은 그게 곧바로 주가로,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주가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, 지금 우리 그 엔터 컨텐츠 업종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은 상태다. 우리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기도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,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뭐 OTT 오버 더 탑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넷플릭스, 뭐 디즈니 플러스, 뭐 애플 TV 많이 있죠. 카카오 TV도 있고,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. 사실은 요즘 뭐 일반 뭐 지상파 TV보다도 더 이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, 또 앞으로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이제 이 OTT 시장이죠. 이 OTT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좀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뭐 아무튼 OTT 시장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고, 그리고 코로나19 뭐 끝난다 리오프닝이 기대된다 라는 말도 있는데,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지금은 뭐 온라인 콘서트로 대치되었던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당연히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거죠. 뭐 콘서트뿐만 아니라 일단 그 연예기획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뭐 가수라든가 배우들이 더욱더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매출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도 남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앞에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,
K 엔터 이제는 이제 코리아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예전이랑은 그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. 그 위상이라는 것은 곧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로 이어지고 그 긍정적인 기대는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엔터나 컨텐츠 분야에서 엔터 분야에서는 정말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IP죠. 지적재산권. 예를 들자면은 좀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하나의 브랜드죠. 그 브랜드를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, 당연히. 그런 것을 뭐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이브에서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IP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. 방탄소년단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의 주가가 높은 이유,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죠. 같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메타버스와 NFT라는 좀 하나의 무기죠. 새로운 무기, 이전에 없었던 무기를 엔터 컨텐츠 분야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매출 상승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훌륭한 아이템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. 이미지들은 뭐 오징어 게임 뭐 대단했다. 뭐 단순히 그래프 간단히만 보셔도 이때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흥행했던 순위가 바로 직전에 2등하고 비교해도 거의 뭐 2배 가까운 엄청난 흥행을 벌이고 있는 거죠. 흥행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이런 게 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K엔터의 위상이 영향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,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. 엔터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되 그러면서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그 노란 그룹이죠. 카카오 그룹. 카카오 그룹이 엄청 공격적으로 이 엔터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뭐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M&A를 해가지고 지금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근데 카카오 엔터는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뭐 미디어 플랫폼 컨텐츠 분야를 모두 섭렵을 했다. 영화, 드라마, 웹툰, 뭐 광고, 방송, 기획사, 음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공격적으로 M&A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대표 가수로는 카카오 엔터에 이 아이유 씨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그 예능인으로는 뭐 유재석 씨도 카카오 엔터에 속해 있고요. 그리고 뭐 이병헌 씨, 대표 배우로는 이병헌 씨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카카오 엔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M&A를 해가지고 지금 국내 엔터 산업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. 다만 지금은 비상장 회사인데 원래는 그 상장 계획도 있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용 IPO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그 지탄을 많이 받았죠. 우리 그 주식시장을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켰다라는 이유로 지탄을 많이 받으면서 보통 이제 그 카카오 그룹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.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IPO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, 또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기업 입장에서는 똑똑하게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엔터도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하고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금융시장, 국내 금융시장에서 그러한 물적 분할하고 IPO를 진행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, 거부감이 있거든요. 거부감이 있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내겠느니 어쩌니 하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곧바로 상장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엔터 산업에 대해서 볼 때 카카오 엔터의 공격적인 확장과 그리고 뭐 상장에 대한 그 의지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뭐 관련된 자료들인데 대단해요.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2006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국민톡으로 쓰고 있는 이제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 나왔고 아주 그 성장세가 발빠르죠. 발빠르고 대단하죠.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 엔터 산업에서도 카카오가
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, 발톱을 숨기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엔터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. 다음으로 레저 산업 볼게요. 레저 산업 보통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엔터 레저 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구분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. 게임, 여행, 카지노, 스포츠. 게임, 여행, 카지노, 스포츠. 게임, 여행, 카지노, 스포츠. 코로나 19. 게임, 여행, 카지노, 스포츠. 그리고 코로나 19. 안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으시죠. 대번에 듭니다. 이제 뭐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레저 산업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꼭 코로나 그리고 뭐 리오프닝 이런 것과 별개로 보더라도 레저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저 산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. 게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. 지적재산권. 아까 제가 방탄소년단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죠. IP가 있는 게임 회사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표적으로 그 NC소프트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몇 년째죠, 뭐 20년 30년 그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수익을 올리고 있고, 지금 시총에서도 이제 뭐 밀리지 않는 시총도 엄청 굉장히 큰 기업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죠. 예전처럼 뭐 게임은 뭐 어린 애들이나 하는 소꿉장난 같은,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게임 산업은 이미 국내 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큰 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.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, 퍼블리싱 게임을 주로 만드는 기업인지, 뭐 RPG 캐릭터를 키우는 RPG 게임을 하는 게임 회사인지, 스포츠, 뭐 소셜 카지노, FPS 하는 회사인지, 그 특성에 따라서 게임 종류에 따라 가지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우리가 게임주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 큰 화두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, 이 게임주가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회사인지, PC 게임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기존에는 원래 PC 게임이 이 게임 회사, 게임 산업 전반을 지배를 했다라고 하면은, 지금은 모바일 산업의 매출 규모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. 핸드폰,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분하고 다르게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여행 대표적인 그 리오프닝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안 그래도 저희가 또 여행 쪽에서는 여행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저희가 그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행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고 또 그런 게 여행주다 보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, 뭐 여행사, 렌터카, 그리고 뭐 리조트, 여객, 호텔, 뭐 항공, 여기까지가 다 여행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,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봐야 할 게 여행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카지노도 저희 재미 많이 보고 있죠. 특히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으로 되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, 카지노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내국인 카지노하고 외국인 카지노,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내국인 카지노는 말 그대로 내국인, 저도 갈 수가 있고요. 영상을 시청하시는 회원님들도, 제가 알기로는 아직 외국인 회원님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영상을 시청하시는 회원님들도 우리 그 국내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카지노,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이 아니죠, 딱 하나 있습니다. 강원랜드 정선에 있죠. 다들 뭐 재미로라도 한 번씩 가보는 게 이제 강원랜드인데,
내국인 카지노는 대표적으로 강원랜드가 있고, 외국인 카지노는 뭐 파라다이스, 우리가 재미를 보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GKL이라든가 뭐 그게 뭐 있죠. GKL 있는데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그 내국인 수요가 좀 줄었다라는 기사들이 있었지만,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, 중국 정책,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과의 인접국에 있는 게 우리나라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큰 손으로서 이 카지노 사업 매출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는데, 이 중국 정책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 중국인들이 특히 국내 유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카지노 관련주, 그중에서 특히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중국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요즘 뭐 골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죠. 하다 보면은 이 산업기초 컨텐츠 이거를 좀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재밌는 게, 우리가 그 추천했었던, 우리가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재미를 봤었던 종목들이 다 떠올라요. 골프장 같은 종목도 저희가 재미를 아주 많이 봤었잖아요. 아무튼 뭐 스포츠 레저 산업의 스포츠적으로 나눠보면은 뭐 골프라든가 자전거도 열풍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 관련된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알톤 자전거 뭐 많이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 보여줬었죠. 그리고 마케팅에는 광고 회사들까지 같이 봐야 된다. 광고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3대 스포츠 행사와의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. 골프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골프 관련된 예능 방송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그 대중화가 되고 친근감 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골프에 대한 사업성이 좀 더 좋아졌고, 그게 뭐 골프존 같은 종목의 주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. 그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레저 산업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각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지적재산권,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,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정책을 봐야 된다. 스포츠 같은 경우는 3대 스포츠 행사를 같이 파악을 하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해드리도록 하고, 앞에서 제가 이제 엔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NFT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무기를 옷을 입고서 더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엔터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레저 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. 레저 쪽도 마찬가지예요. 메타버스는 물론이고 NFT라는 그 새로운 신무기를 장착하고서 좋은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레저 산업이거든요. 레저 산업인데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. 다 아시는 내용이고, 이제 완전 기존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상경제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. 제2의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게임은 물론이고 뭐 여행, 카지노, 스포츠 모두 다, 그러니까 레저 산업 전반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. NFT, 메타버스 다 이어지죠. 그러면서 제가 NFT하고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드릴 때는 반도체 중요하다 몇 번을 강조를 드렸어요. 지금은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몇 특수한 산업을 제외하고는 같이 봐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무궁무진해졌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엔터 레저 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하고 NFT라는 옷을 입고서 이게 어떠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, 어떤 재료로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저희 설명을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데, 회원님들,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죠. 아 그렇지, 그렇게 되는 거지. 이게 알고 설명을 듣는 거하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 거하고 분명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2의 시장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엔터 레저 산업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2022년,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3대 메가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동계올림픽, 지금 뭐 러시아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을 하니 많이 하고 있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, 그래서 뭐 중국이 러시아에 크게 뭐 클레임도 걸었다고는 하는데, 어쨌든 동계올림픽,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있고, 또 11월에는 아시아, 다 아시아네요. 다 아시아죠. 아시아에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이제 3대 큰 이벤트도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엔터 레저 산업에 대해서 좀 산업 기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요.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도 엔터 레저입니다. 제가 이제 산업 기초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산업 기초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든가 그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이 정도는 알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전부 다 보셔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으실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서 매매를 하면 좋다. 그리고 아주 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습니다. 좋은데 깊이 있게 온전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지, 애매하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어드린 이 영상, 이 기초적인 부분만 보고서라도 굉장히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좋게끔 정말 기본적인데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같이 좀 매매하시는 데 도움 좀 받으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저희가 같이 이제 그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릴 때 종목 해드린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관심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시니까요. 산업기초편 좀 꼼꼼히 잘 시청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엔터 레저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걸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